이미 그려져 있던 그림 위에 검은 우산을 쓴 남자를 그려넣게 된 겁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97년생 배우 김은영이고요. 저는 맑고 밝고 자연스럽고 귀여운 이미지를 가진 배우입니다. 하지만 무겁고 진지한 연기도 잘 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가 된 이유. 이제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으면 그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세대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걸 넘어서 아, 그 드라마 할 때 나 이런 일 있었는데 나 그 드라마 할 때 얘랑 닮아 보여서 막 좋아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추억에 젖어들게 되는 힘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고 부러워 보였어요. 나도 누군가의 추억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아하는 느와르랑 고어 영화랑 공포 영화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느와르 같은 경우는 이제 독전, 불안당, 무례한 이런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고 고어 영화는 미드소마라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네 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왜 근데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긴 거랑 다른 거 본다고. 근데 이제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살면서 조폭 집단에 들어가거나 마약을 하거나 잔인하게 누구를 살인을 하거나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 세계는 어떨까? 궁금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장르라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면 제가 좀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배우가 있으신가요? 진짜 너무 많은데 그래도 그 중에 몇 분을 꼽자면 이제 여자 배우님은 임수정 배우님이랑 한지민 배우님이랑 그리고 남자 배우님은 김성철 배우님, 이준기 배우님 이렇게 있습니다. 임수정 배우님이랑 한지민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순해 보이시고 너무 착해 보이시고 너무 천사 같고 너무 예쁘고 순수하고 막 맑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지민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미스백이라는 영화에서 엄청나게 이미지 변신을 하셨단 말이죠. 임수정 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 그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거기에서 엄청 카리스마 있게 이미지 변신을 하셔서 그게 저한테 약간 심쿵 포인트였어요. 아, 이렇게 생긴 배우가 이런 역할도 소화를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고 너무 멋있어서 그래서 팬이 되었습니다. 이준기 배우님이랑 김성철 배우님은요 너무 제 이상형이셔서 네 많이 좋아합니다. 하면 나는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가? 좀 친숙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대다수의 배우분들이 조금 다가갈 수 없는 이미지, 막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솔직히 부럽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내가 과연 그 아우라를 가질 수 있을까? 못 가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숙한 이미지의 배우가 되고 싶어요. 진짜 옆집 언니 같고 진짜 동생 같고 친구 같고 이런 친숙한 이미지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대중매체 첫 데뷔작으로 이소정님의 내가 제일 사랑했던 노래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했었는데 제가 학창시절 때 레이디스 코드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수학여행 때 레이디스 코드 데뷔곡인 나쁜 여자를 댄스 커버를 할 정도로 레이디스 코드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좋아하는 멤버가 소정님이었는데 소정님 뮤직비디오에 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촬영 현장에 소정님이 직접 오셨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좋았던 점은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저랑 윤가희 배우님이랑 김경은 배우님이랑 셋이서 친구 역할로 나왔어요. 감독님께서 일부러
좀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또래를 섭외를 했는데 그 촬영 후에 사적으로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감독님께서 진짜 좋은 친구를 소개시켜 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감독님한테 되게 감사했어요. 배우가 안 된다면 또 어떤 모습일까? 저는 사실 배우 일을 하기 전에 약 2년 정도 간호사 일을 했었는데요. 근데 배우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간호사의 길로 돌아가고 싶진 않고 어떻게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작게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더 발전시켜 본다거나 아니면 뭐 아나운서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또 꿈은 되게 많거든요. 작사가가 되고 싶다거나 작가가 되고 싶다거나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아마 도전을 하지 않을까. 같은 예체능 계열이라는 맥락은 똑같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학창 시절에 진로를 결정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이제 대학교 입시를 할 때 저는 예체능 계열로 가고 싶었고 부모님은 간호학과를 가길 원했고 왜냐면 취업이 잘 되니까요. 두 가지 계열의 학교에 다 합격을 했는데 저는 그때 왜 나를 자꾸 간호학과에 보내려고 하느냐. 나는 예체능 계열을 너무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너 아마 어른이 돼서 그 예체능 계열을 간 걸 후회할걸? 돈벌이가 안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아, 좋다. 내가 간호학과를 가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체능 계열에 대한 갈증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그땐 내 선택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간호학과를 갔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여전히 이쪽에 대한 꿈이 있었고 간호사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설득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약간 간호사를 군대 가듯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 역할은 내가 있으면 참 잘했겠다. 있습니까? 그런 역할? 더 잘할 텐데는 잘 모르겠지만 탐나는 건 있는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이유미 님이 맡으신 배역이나 스위트홈의 박두영 배우님이 맡으신 그 배역이 엄청 탐이 나더라고요. 뭔가 극한의 상황에서 해탈한 듯한 그런 캐릭터의 느낌이 좋았고 굉장히 어지러운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꿋꿋하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어서 그 배역이 탐이 났습니다. 아, 네. 제가 천지윤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수수께끼를 푼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저택에 다시 갔을 때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미 걸려져 있던 그림이 사라진 흔적. 그런데 이 걸려있던 그림의 크기와 김화백이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림의 크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왔죠. 이걸 한번 보세요. 호수 그림과 검은 우산을 쓴 남자를 그린 시기가 3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김화백이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린 건 사건 당일인데 이 배경 그림과 3년 이상 차이가 난다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랬다면 그럴 수 있죠.
그림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이미 그려져 있던 그림 위에 검은 우산을 쓴 남자를 그려넣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파도 매력이 끝없이 나와서 도저히 출구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매력적인 배우 김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제 10월 29일에 주임님은 유죄인간이라는 단편 영화 상영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러닝타임은 한 20분 미만이고 상영회가 끝나고 OTT 플랫폼들이랑 배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OTT 플랫폼에서 보실 수 있는 영화이고 또 퀴어 로맨스 장르의 드라마라서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